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권선영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부 권선영입니다. 저는 상반기에 고양시 박물관 미술관 운영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점차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중요성이나 가치 인식이 점점 증대되면서 작년 문체부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뒤에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 180곳 정도를 추가적으로 건립하겠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용률이 한 15% 정도 되는데 30%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치를 내세우며 그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확충 계획과 이용 활성화 계획을 이야기한 셈인데요. 이러한 정부 기조 아래에서 과연 고양시는 어떠한 현황과 실태에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고양시 관내에는 현재 10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물론 10개라는 숫자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러한 단순 시설수 이외에도 이용률이라던가 시설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 인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이 외에도 박물관 미술관과 관련된 정책 관계자 분들은 기관별 고양시에는 공립관이 3개가 있는데 각 기관별에 대한 역할이나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라는 문제점들을 제기해주고 계셨고, 또 이런 공립관들을 고양시가 어떻게 통합적인 정책으로 방향성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현재까지 없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있어서 본 연구의 배경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시 박물관 미술관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서 최종적으로는 고양시 박물관 미술관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는데요. 먼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외의 정책 동향들을 파악한 결과 아래에 보시면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이렇게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뮤지엄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모든 정책 용어를 통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요 박물관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갈 만한 그런 박물관들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부터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대응을 해오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갖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때에도 아주 발빠르게 그런 기관들은 대처를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뮤지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공공성에 대한 기능을 확대시킬 것을 정책적으로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고요. 또 뮤지엄 인력에 대한 문제는 항상 강조가 되고 있지만 박물관 미술관의 정책 안에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인력의 전문성을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기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책 동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처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박미법을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는 지역마다 설립되어 있는 박물관 미술관 수가 너무 불균형적이어서 확충 정책을 통해 좀 지역적 균형을 좀 맞춰 나가겠다라고 했던 것이 초기의 정책이고, 중기로 올수록 이제 인력을 전문화시키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것들이 정책
동향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확충 정책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발표했던 중장기 계획에서도 약 지금 1,100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전국에 있는데 한 1,300개 정도로 늘리겠다. 이러한 확충 정책을 지속적으로도 계속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의 특징입니다. 네, 이런 확충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요 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한 개 관당 인구수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은 4.5만 명입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박물관 미술관 수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이제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인구 50명 이상 도시에는 몇 개관이 있어야 하고 소도시에는 몇 개관이 있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이제 5년 뒤에는 180개를 더 추가적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라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에 대한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외에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위 체계, 뮤지엄 용어가 아니라 법 제정은 같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완전히 분리된 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위 체계가 좀 정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등록 규제가 그동안에 박물관 등록이 좀 쉬운 편이어서 박물관 난립이 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결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본 결과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박물관 미술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공유지로서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속화시킨 전통적인 형태의 뮤지엄의 위기를 극복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극복은 사실 국립박물관 이런 국가 단위의 박물관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에게 닥친 절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뮤지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소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장의 고양시 운영 실태 분석입니다. 고양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 2개, 박물관이 8개입니다. 그리고 모두 대부분 덕양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운영 주체별로는 국립 1개, 공립 3개, 사립 5개, 대학 1개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설립 현황입니다. 94년도에 중남미문화원이 처음 개관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공립과 사립관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현재 총 10개의 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인 것은 박물관, 미술관을 보통 유형별로 분류를 할 때에는 종합형과 전문형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고양시에는 종합형 박물관, 미술관은 없고 다 전문형 박물관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향후 고양시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확충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치실 때에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이제 현황이 고양시에는 10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적지 않은 숫자로 보여집니다. 용인시, 파주, 여주, 남양주, 안산, 양평, 고양시가 이렇게 7번째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순 시설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인구수 대비 분석을 다시 해보았을 때 31개 시군 중 고양시는 20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굉장히 적은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고요. 이것은 경기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도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서 목표로 한 것은 5년 뒤까지 180곳을 추가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대도시 기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인구 5만 명당 1개관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 세부 사항에 있었는데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고양시는 현재
인구 5만 명당 기관 수가 1개관이 아니라 0.46개관으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종합계획의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고양시는 5년 동안 2배의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그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고양시가 박물관 미술관 확충 정책을 펼칠 만한 지금 그런 현황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현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써서 숨이 굉장히 찬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런 기본적인 현황이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체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에는 3개의 국립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관의 주체가 각각 다 별도로 다르다는 것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결과로는 현재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양시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고양어린이박물관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의 그 소관이지만 위탁 사업으로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문화재단은 다시 이것을 민간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의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비효율성의 문제들이 좀 있고요. 고양 아람누리 미술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의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직영을 하고 있고 고양 가와지엽시박물관은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박물관 미술관이 포진하고 있지만 이것들의 종합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지금 현재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이것을 단 하나의 어떤 뮤지엄 어떤 과나 이런 걸로 통합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고양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 구조를 좀 개선을 해서 이 나머지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이나 그 연계성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계속 도출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고양시에 있는 이제 국립을 제외하고 대학박물관을 제외하고 공립관과 사립관의 내부 사정들을 좀 속속들이 살펴보기 위해 기관별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를 실시했고 각 기관별 관계자별로 인터뷰를 실시했고 그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자담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은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해 있는 고양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이고 가장 큰 성과로는 어린이 박물관인 만큼 전시 기능보다도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의 그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 수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운영 구조의 문제 때문에 운영에 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어느 지역이든 거점 역할을 하는 뮤지엄 한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박물관, 미술관 간의 상생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인력에 있어서도 고양시가 굉장히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이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 대비 타 기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력 수 자체가 한 2~3배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로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고 가와지엽시박물관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지만 무료 관람 및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고양 시민들의 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었는데요. 여기도 역시 운영 예산이 유사 규모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한 명밖에 없어서 기본적인 그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해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람누리 미술관 같은 경우는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고양시 내의 유일한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2007년 개관 이후 소장품 구입이 단 한 건도 없었고 그 수도 약 120점으로 그 비슷한 규모의 미술관 소장품 수는 800점인데 비해 한 6~7배 정도는 소장품 수도 굉장히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소장품의 수집이나 관리의 문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사립박물관인데요. 네, 사립박물관에 대한 실태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현상을
현황을 분석해서 신규 종합박물관 건립 검토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고,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선 두 가지 꼭지를 도출했습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운영 활성화는 그 아까 말씀드린 고양 어린이 박물관과 같은 그 운영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직제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4가지의 방안과 장기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는 1가지의 방안을 고양시에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2개는 고양시 직영이고요. 하나는 현재와 같은 그 위탁 구조인데 좀 인력 구조를 조금 더 충원을 시켜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위탁 사업을 해보는 것이고, 4번째는 재단이 운영을 하는 방안이고요. 5번째는 장기 방안으로 그 법인화를 시켜보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뭐 공립관 같은 경우 지금 운영 재원이 한 3, 4배 이상 적고,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로 나타나서, 일단 지자체가 이 박물관들이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운영 재원을 좀 확보해 주시는 일이 필요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도 이 지자체의 그 수령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도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도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 재정 자립도 분석을 통해서 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재원을 확보해서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것까지 제안을 드렸고요. 3번째는 조례 제정이 지금 고양시에는 없어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 뭐 지능정책, 중장기 정책 등과 관련한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소장품 관리 체계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소장품 뭐 수집이나 관리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용 활성화입니다. 계속 소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자체 박물관, 미술관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소장품을 구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수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잘하고 있는 이제 지자체가 수원시나 성남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작품들을 시가 사서 이것들을 수집하는 그 시가 소장품을 구입하는 공모 사업들을 실시를 하면서 지역 내에서 그 나오고 있는 작품들을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수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정말 유명한 뭐 소장품을 구입한다라는 그런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좀 낮추고, 소장품 수집을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전시 기능의 열악함을 좀 대체해 볼 수 있는 대안인 걸로 분석이 돼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2번째는 이제 시대 변화에 대응한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요. 3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박물관 잘 되고 있지만 가와지벽시박물관이나 아람누리미술관에서는 잘 그 인력 부족으로 뭐 기본적인 전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다음 어린이 박물관이 좀 거점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 연계와 사립뮤지엄과의 연계를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또 관광지 연계를 통해 고양시 관내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6번째는 이것도 좀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고양 시민을 위한 지역민 할인 정책은 좀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 관람료 자체도 뭐 1, 2천 원 정도가 비싸기도 했지만, 그것을 낮춘다라고 하면 뭐 예산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 할인 정책을 적용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요약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운영 활성화와 이용 활성화를 운영 주체별로 공립관의 주요 과제, 그리고 사립관의 주요 과제로 나누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양시가 장기적으로는 확충 정책을 펼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이제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연구자로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박물관을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박물관 하면 뭐 고전적인 그런 전통적인 기능을 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좀 현대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형 박물관을 건립을 해 보시는 게 현재 고양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과요. 또 하나는 뭐 박물관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유물들을 수집해다가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갖고 있는 이 현대의 역사들이 충분히 고양시에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온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현대의 역사들을 가지고 좀 현대의 역사를 가지고 이것들을 기록해주고 전시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합박물관의 형태를 건립해 보는 것이 향후 장기적인 방안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제언드리고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선영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